조지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의 주요 변화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주요 변화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이제 트럼프 진영에서 자료를 막 까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딱 더 비슷한 걸 좀 그런 걸 좀 느껴요. 이제 기껏해야 이 그 메인스트림에서는 지금 트럼프 진영이 이렇게 밀고 나오는데 메인스트림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소리가 부정선거는 없었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해도 그 규모는 결과를 바꿀 정도는 아닙니다. 이러고서 중얼중얼 주문을 외는 거야. 부정선거 없었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해도 그 규모는 결과 바꿀 정도가 아닙니다. 부정선거 증거 없습니다. 이러고서 중얼대고 있어요. 끝도 없이.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저께 트럼프 진영에서 발표한 거 조지아 보십시오. 주 총무장관이 전체 수개표를 하고 오딧이라는 건 하나하나 다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오딧을 하겠다. 이게 뭐냐면 수상한 표 모두 골라내겠다는 건데 조지아 보면 105세 이상이 500명 투표했고요. 100세 이상이 2,000명 투표했고요. 90세 이상이 27,000명 투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비거주자만 2,500명입니다. 저런 규모로 보면 앞으로 수개표에서 하면 저게 막 10만 표 이렇게 나와요. 근데 표가 섞여 버렸으니까 누가 뭘 찍은지 모르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조지아 킬. 조지아 전체 무효. 자, 이런 게 한 뭉치씩 날아갈 때마다 수정헌법 20조에 의해서 하원 대표 선수 50명에 의한 주별 대표 선수 50명, 연방 하원 의원. 그 코스로 가는 거예요. 조지아 한 뭉치 날아갔네요. 이렇게 되면. 위스콘신 보세요. 6개 카운티의 투표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요. 주 전체는 투표율이 2016년보다 낮습니다. 근데 6개 카운티만 뭐 90% 투표율, 뭐 92% 투표율 이렇단 말이에요. 89% 투표율.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문제가 많아가지고 주 전체가 그러니까 이거 안 돼. 이거 오염됐어. 하고 주 전체의 투표가 버려질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지아 버려져. 위스콘신 버려져. 이제 점점 더 이제 수정헌법 20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이게 민주당이 원래 쓰려던 전술이었어요. 기억해 보세요.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대선 전에 힐러리가 뭐라 그랬어요. 겉으로 봐서 패배하더라도 절대로 컨시드하지 마라. 인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수천 명 변호사들을 우린 준비했다. 지금 트럼프가 3천 명 동원하고 있다 그러는데 거기도 뭐 5천 명, 뭐 4천 명 준비했다고 막 했다고요. 변호사들 싸움에서 뭐 하자는 거였을까요? 시간을 갉아먹는 거예요. 선출인단 구성은 12월 14일까지 돼야 되거든. 그다음부터 크리스마스 휴가라고요. 법률에 12월 14일까지예요. 변호사들이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판결 내린 시간은 없고 2주 예를 들어서 뭐 XX주 오케이 이거 무효 처리 이거 무효 처리 이거 무효 처리 그러니까 서너 개 주 무효 처리하고 나니까 어느 후보도 270을 먹을 길이 없네. 하원에서 결정해. 민주당은 하원 이긴다고 봤다니까 하원 휩쓴다고 봤어요. 그때 이제 50개 주 중에 23개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26개 주가 공화당이 다수예요. 하원 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각 주별로 봤을 때. 그거 한 서너 개만 뒤집으면 민주당이 27개 주 장악하고 공화당이 23개 주 장악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전술을 생각했다고. 얘들 전술이에요. 이게 원래는. 근데 세상에 하원을 표기를 안 하고서 막 시간이 없으니까 표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다운 밸런스 없잖아요. 그 하원을 공화당이 쓸어버렸네요. 이번에. 공화당이 쓸었단 말이에요. 하원에서 원래 공화당이 170 몇 석이었을 텐데 170, 100 뭐 아무튼 굉장히 거기서 지금 엄청 많이 벌었다고요. 공화당이. 190 몇 석이었나 그랬는데 190 몇 석. 공화당이 엄청 벌었죠. 하원.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26개 주에서 공화당이 다수였던 게 31개 주에서 다수로 넘어갔다고요. 이 길이 막힌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싸움이 붙으면 각 주별로 내가 이겼냐 네가 이겼냐 해서 처음엔 네가 이겼는데 다시 개표해 보니까 내가 이겼냐 해서 뒤집는 거예요. 플립.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특히 이렇게 무지막지한 짓이 저질러지면 이 주별로 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각 주별로 무지막지한 짓이 저질러지면 주별로 뭉텅이째 버리게 된다고요. 트럼프는 바이든이 뭉텅이째 버리면 하원으로 간다고.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하원을 휩쓸 거라고 봤었어요. 민주당이 그걸 노린 거예요. 그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BLM 같은 애 손잡고서 뒤에서 돈 주고 우리는 BLM 시위에 돈 줬지 부정선거 하라고 돈 줬나? 전부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으로 해서 그냥 저절로 하부에서 알아서 부정선거가 대량으로 저질러지고 그게 뽀로가 나? 오케이 그럼 뭉치째 버려. 이것도 버려. 저것도 버려. 계속 뭉치째 버리는 걸로 이제 그 법률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다 이겨놔도 270이 안 가는 거라 트럼프가 갈 수가 없어요. 바이든도 못 가고 오케이 그럼 하원으로 가. 하원 보니까 우리가 운이 좋네. 민주당이 다 먹었네. 오케이 바이든 대통령. 이 전략을 세웠던 거예요. 이게. 트럼프가 이 전략을 거꾸로 뒤집어 쓰고 있는 거라고요. 기막힌 거죠. 민초의 승리입니다. 민초들이 하원을 확 바꿔버리니까 26개 지배에서 31개 지배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만. 앞으로 더 늘 수도 있어요. 바이든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이든은 주별로 내 표가 진짜고 부정선거 없었어 하면서 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바이든은 길이 하나고요. 트럼프는 주별로 바꿔서 이겨도 되고 그래서 주별로 저거 해가지고 270개 이상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표가 왕창 섞여 있어.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표가 부정이 있었다는 건 알겠어. 죽은 사람이 투표했어. 80세, 90세 이상들이 무지개 투표했는데 전화해 보니까 투표 안 했대. 오케이 그러면 그 사람이 바이든을 찍었는지 트럼프를 찍었는지를 알아야 표를 뽑아낼 거 아니에요. 표를 뽑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전체 세트에서 집단에서. 이 주에서 안 사는 사람들이 한 8만 명에 투표해서 보니까. 근데 그 사람 표가 그 사람 표인지 알아야 뽑아내죠. 섞였는데 어떻게 알아내? 오염됐는데 그냥 통째로 버려야죠. 죄송합니다. 쌍말로 말해서 잘해갖고 저기 먹으려고 좋은 샘물에서 물을 떠다 놨는데 똥이 한 컵 부어졌네. 거기에 오줌이. 그 항아리째 버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바이든이 그걸 노렸다고. 하원에서 이긴다면 버려라 이거야. 통째로.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하원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26개 지배하던 하원이 이제 31개 지배가 됐어요. 1월 3일 기준. 신임 하원에서 이걸 하니까. 막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다 까발기고. 이 싸움 누가 이기겠냐고요. 트럼프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한 사람은 버릴 수가 없고 한 사람은 막 버려도 되는 거예요. 통째로. 펜실바니아주 오염 많이 돼서 버려. 위스콘신 오염 많이 돼서 버려. 미시간 오염 많이 돼서 버려. 조지아 오염 많이 돼서 버려. 계속 다 버려도 돼요. 바이든은 야 그거 버리지 마. 그거 내가 이긴 거야. 네가 이기긴 뭘 이겨. 보니까 전부 다 저기 뭐 수십만 표씩 전부 이상한 사람들 들어와 있구만. 그 사람이 나 트럼프를 찍었는지 널 찍었는지 몰라. 하지만 자격 없는 자들이 들어왔으니까 통째로 버리는 수밖에 더 있냐. 이거 오염된 물이야 임마. 너 청산가리 풀어진 물 먹을래? 이거죠. 당한 거예요. 제껴에 당한 거예요. 이거. 자,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현재까지 봐서 글쎄요. 전 것 같아요. 미국서도 별로 없는데 비슷한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표현 안 해도. 그러니까 투트랙인 거예요. 이게. 트럼프는 쟤는 외통수고 바이든은 그 주마다 다 지켜내야 돼요. 지금 아까 보셨잖아요. 지금까지 그 6개 주 빼고 나면 바이든 먹은 게 227. 바이든은 43개 더 먹어야 되는데.
트럼프는 뭐 둘 다 200, 트럼프 예를 들어 트럼프 한 200, 한 65, 뭐 바이든 뭐 240 여기서 끝나도 좋은 거예요. 그럼 하원 가는 거예요, 그냥. 바이든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표를. 그 주를 전체로 오염됐다라고 인정하고 통째로 버리는 행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주 하나하나마다 다 이겨내야 돼. 그리고 이길 방법은 주마다 부정이 큰 규모로 없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이미 증명되고 있단 말이에요. 버릴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이게. 조지아에서 이게 뭐 비거주자 이제 다 까고 나면 한 4, 5만 명 나오고 90세 이상 2만 7천 명인데 실제로 전화해 보니까 600명만 하고 투표한 사람 중에 2만 6,400명은 투표를 안 했고 그중에 한 700명은 죽은 사람이요. 돌아가신 분이요. 투표일 전에. 그럼 버려야지 어떻게 이거 표 차이라 그래야 달랑 만표 뭐 이렇게 나는데. 조지아 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오염, polluted, compromised 영어로. 오염됐다 영어로는 polluted하고 compromised 그래요. 네. 위스콘신도 마찬가지고요. 펜실베니아는 더 가관입니다. 펜실베니아는 트럼프 언론비서 내셔널 프레스 세크레터리가 밝혔습니다. 260만 메일린 보트에 메일린 표에 서명이 없어요. 봉투만 남아있는 게 지금 봉투만. 이거 EU 하나만으로도 펜실베니아는 다 버려야 돼요. 표에는 서명을 안 해요. 투표지에는. 비밀 투표 원칙이 있으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두 카운티에서만 68만 2천 표가 공화당 참관인 없이 개표됐어요. 이것도 오염이죠. 그 다음에 선거일 전에 얘들이 그 메일린 보팅을 할 때 속봉투를 쓰는 모양이에요. 우리도 아마 그러죠. 속봉투 안에 투표지 넣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겉봉투 넣고 이중봉투를 쓰는데 이제 그걸 접수할 때 이렇게 만져보거나 불을 해서 이중봉투 안 썼으면 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저기 뭐 그 깠을 때 개표할 때 깠을 때 이중봉투 안 썼으면 버려야 되는데 민주당 쪽에 그 무리로 치면 이제 카운티 그 책임자가 카운티나 프레신트 책임자가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 책임자가 민주당 쪽 사람인 경우에는 무슨 짓을 했냐? 이걸 불빛으로 비춰보고 이렇게 해서 연락해서 속봉투 다시 넣으세요 해서 이걸 해줬어요. 자 이러면은 표의 등가성이 성립 안 하잖아요. 공화당 쪽 프레신트에 있는 사람들은 법대로 깠을 때 없으면 버렸는데 민주당 쪽 프레신트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주정부가 알아서 다시 전화해줘 갖고 달려와서 속봉투 넣어서 했네. 헌법이나 이런 데서 규정된 표의 등가성 문제.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표 중에 63만 표가 마감일이 지나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펜실베니아는 저건 오염이 심해 갖고 버릴 수밖에 없다고요. 자, 그럼 조지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세 군데를 버렸다. 뭐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모르지만 가정해 보고 세 군데 버렸어요. 그리고 바이든 다 먹었어 나머지. 잠깐만 조지아가 얼마야? 16개. 펜실베니아 20개. 그럼 36개. 위스콘신이 10개. 그러면 46개. 79 중에 46개 빼면 33개 남네. 그 33개 바이든이 다 먹었다고 쳐봐요. 바이든 지금 227인데 33 더해봐야 260밖에 안 됩니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최대한 트럼프가 많이 따서 가야죠. 그래야 명분이 나니까 더 세고 그래야 국민들이 한 명이라도 더 승복하니까. 밝혀진 걸로만 해도 트럼프가 이겼잖아. 그 말하고 밝혀진 거 시비 없는 거에선 트럼프가 졌는데 오염된 거 버리는 바람에 하원 가서 트럼프가 이겼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무게가 다르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 진영이 무서운 게 이렇게 유리한 게임의 룰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각 주마다 거물들이 달라붙어 갖고 네바다는 그랜넬, 뭐 저기 펜실베니아는 줄리아니, 뭐 어디는 뭐 저기 뭐야 조지아는 이건 누구더라 더 컬린스 뭐 이런 거물들이 달라붙어서 지금 저걸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뭐 말에는 3,000명 변호사가 달라붙어서 민주당은 변호사 쓸 일이 없어요.
민주당은 그냥 거대 언론 뒤에 빅텍 뒤에 숨어가지고 바이든은 야 빨리 떠들어 주세요. 예, 떠들어 주세요. 내가 당선자라고 떠들어 주세요. 바이든 당선자, 바이든 당선자. 인민의 뜻을 어기지 마라. People's will이라고 표현해요, 요새 쟤들. People's will. 인민의 뜻을 어기지 마라. 바이든 당선자. 누가 감히 어기냐.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게임이 되겠냐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 선거 결과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선거 범죄를 아주 지독하게 파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작사를 낼 거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중국 쪽 이제 시스템 문제가 있습니다. 더미니언이 원래 중국 소프트웨어에서 왔다 그러죠. 그 투표 관리 시스템, 선거 시스템이. 근데 이제 보통 소프트웨어 이 개발한 회사들은 백도어를 열어놔요. 그 뒷문으로 드나들 수 있게. 그 백도어 열어서 드나들었다. 그 해킹이 되는 거예요. 말 안 하고 드나든 거니까. 자기 무슨 작업한다고 안 하니까. 그래서 이 레리 슈와이커트라고 이 사람은 이 사람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기도 하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냉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의미심장한 트위터를 이제 날렸어요. 어저께.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부 고위 정보 관계자가 말했다. 선거 시스템을 해킹했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 중국 혹은 러시아의 해커가 선거 시스템 오작동을 일으키도록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를 파괴했다면 정말 심각한 일이다 라고 말했다. 이런 말 지어내서 할 사람 아니거든요. 해킹 흔적을 찾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해킹 흔적을. 이러면 이제 문제 더 심각해지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이게 무슨 꼴이래요? 이게 미국에서 이게 무슨 꼴이래요? 결국은 뭐냐면 그 해체 PC를 이렇게 그 내세운 극좌 세력을 내세운 글로벌리스트 금숟가락, 빅텍, 빅머니, 빅미디어 이자들이 미국을 절반쯤 죽여놓고 서유럽을 절반쯤 마탱이가 가게 만들고 주권 국가들 강력한 게 다 약화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들이 뭐 UN이니 WTO니 이런 거 내세워서 WHO니 이런 거 내세워서 주물럭거리고 이런 세상 만들려고 아주 환장을 한 거예요. 2016년에 트럼프한테 일격을 맞았으면 그때 쭉 물러나서 다시 내부를 가다듬고 야 우리가 이렇게 주권 국가 이 정도까지 약화시켜서는 안 되는 모양이야. 이거 반발이 심상치 않은데. 그렇게 계산을 하고 8년을 내부를 다지는 데 썼으면 여러 사람이 편안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일격을 맞고 나선 분기탱천해서 저거 죽여버려야지. 누가 죽일 수 있어. 극좌 애들이 날뛰네. 극좌 더 끌어안죠. 더 끌어안으면 민주당이 극좌화 된다고? 우리가 극좌화 될게. 극좌화 될게. 너희 극좌화 돼도 돼. 누가 그렇게 말을 해요? 3빅이. 빅텍, 빅머니, 빅미디어가. 왜냐? 빅텍, 빅머니, 빅미디어도 이미 해체 앙심에 찌들었어요. 30년 동안 지나면서. 30년 전에 결합을 했거든. 해체 PC랑. 악마는요. 손가락 하나를 보여주면 그 어디 속담인가이죠? 성경에 나오나? 서양에서는 그 말 많이 써요. 우리가 합기도가 뭡니까? 손가락 하나 갖고 상대방 매다 꽂고 항복시키고 무릎 꿇게 만드는 게 합기도 아니야? 손목 하나 갖고 상대방 아예 아작내고 이렇게 해서. 악마도 똑같아요. 손가락 하나 보여주면 손바닥 보여주게 됩니다. 90년 전에 이 3빅 그땐 빅텍 없었어요. 그땐 투빅이죠. 빅머니 빅미디어가 해체 앙심, 해체 PC 세력, 앙심 세력을 파트너로 잡았을 때는 걔들 잡아야 이제 주권 국가 공격하기 쉬우니까 그냥 총잡이로 잡은 거예요. 근데 이게 총을 가진 그 총잡이가 정신의 총이거든 그게. 그럼 30년 세월이 바뀌면 돈 가진 자가 그 정신의 노예가 되는 거지. 지금은 진짜 글로벌리스트의 주인은 3빅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빅텍, 빅머니, 빅미디어가 아니라 3빅을 지배하고 있는 해체 PC 그 앙심 멘탈리티예요. 그 르상띠망 멘탈리티예요.
인간 정신의 동물이니까. 이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결국 두 개가 싸우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아까 처음 댄 슈나이더가. 너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개념을 뽑았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일관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뭐냐면 ACU라는 데는 American Conservative Union이잖아요. 미국 보수 연맹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벌어지는 건 일반적 보수로는 설명이 안 되는 파퓰리즘 리볼트라고, 파퓰리스트 리볼트. 근데 파퓰리스트 리볼트, 일반 대중의 애국 보수의 서민의 막 튀어나오는 노래를 YMCA로 부르는데 YMCA 원래 그 노래 자체가 동성애자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고 그 노래를 마가로 바꿔서 부르는 그 리키 바이스인가 그 친구 그 친구 동성애자 아니에요. 요번에 민초운동 많이 불러일으킨 그 친구가 워커웨이 운동한 그 브란다 스트라카가 동성애자거든. 그리고 저는 언제 보여드렸잖아요. 프라우드 보이즈 그 총맨 그 친구들하고 그 집회를 하는데 거기 나와서 연설하는 건 영국에서 온 동성애자예요. 보수 동성애자 아니면 애국 우파 동성애자. 그럼 이게 미국 보수는요, 이 근엄한 아주 진지한 그 복음주의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미국 보수는. 그러니까 그때 펜스인가 뭐 누구 이렇게 당신은 어떻게 정의하냐 그러니까 제일 첫 마디가 I'm a Christian. 두 번째가 나는 미국인. 세 번째가 나는 애국자. 혹은 나는 보수.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굉장히 근엄하잖아요. 펜스 보면 점잖고. 그게 미국 보수예요.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랑은 좀 달라요. 에드먼드 버크는 그런 복음주의적 그 기독교라기보다는 클래식 리버럴이에요. 고전적 리버럴. 그래서 미국 보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커클랜드는 버크를 깊게 연구한 사람이지만 자기는 버크랑 좀 다르다라 그런다고. 미국 보수는 그 틀이 달라요, 이게. 그럼 이 미국 보수하고 마가 노래 부르는 동성애자, 그다음에 트럼프 그 마가 랠리 이끌고 있는 동성애자들하고는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냐 이게. 그거는 다른 보다 큰 가치 주권 파퓰리스트, 가치 주권 파퓰리즘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더 큰 틀이 하나 더 존재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판이 다 읽히잖아요. 오늘 댄 슈나이더가 저한테 그 말하면서 저를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지하게 지금 업돼 있습니다. 천하의 댄 슈나이더가 나한테 감탄을 해. 백모 무지하게 늘었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결국 친정 글로벌리즘과 가치주권 파퓰리즘 사이의 싸움이에요. 가치주권 파퓰리즘은 가치주권 애국주의죠. 그러면 이제 이 애국 보수죠, 이게. 그러면 이제 친중 글로벌리즘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서유럽의 주권 국가들을 약화시키고 해체와 PC로 온 사람들을 개돼지로 세뇌하고 극자와 결합해서 결국 빅텍, 빅머니, 빅미디어, 저는 3빅이라고 부릅니다. 이 3빅과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세계인데 멘탈은 결국 해체 PC를 앙심을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숟가락은 다이아몬드 숟가락 들었으면서도. 그러고 나서 이제 글로벌 관료기구 뭐 그게 뭐 UN이 됐던 WHO가 됐던 WTO가 됐던 간에 IMF가 됐던 간에 이런 글로벌 관료기구나 혹은 선출직 그러니까 정당 그다음에 고위 관료 이건 수단이죠. 이제 이거는 종들이야. 이제 떡고물 조금씩 떼어주고 뭐 100만 불, 1000만 불 2000만 불 챙길 기회 주면은 아주 잘 뛰는 사냥개 같이 뛰어요. 이게 친중 글로벌리즘이에요. 그럼 여기 것들은 뭐냐? 이 본가에 속하지도 못해. 여기 것들이 조선의 김대중 씨가 다보스 포럼 다녀? 안 다녀요. 양상은 주필이 다보스 포럼 다녀? 안 다녀. 못 가. 거기에 명함도 못 내. 그럼 여기 것들은 뭐냐 이거요. 여기 것들은 하수인이죠. 왼쪽 하수인 문재인 586, 오른쪽 하수인 조중동 국민의힘 지도부 김종인 같은 사람. 친중 글로벌리즘이 미국을 지배하면 한국은 중국 식민지로 표류해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게 저를 겁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좀 겁이 좀 풀리네요. 오늘. 그렇다고 뭐 완전 낙관 상황은 아닌데 뚜껑 열어봐야죠. 사람 일을 누가 합니까?
여기에 대항하는 가치주권 파퓰리즘은 뭐냐? 가치주권 애국보수는 뭐냐? 그때 가치주권이라는 거는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 가치지향 주권 국가를 얘기하고요. 그때 value, 가치는 뭐냐?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죠. 개인, 자유, 진실, 신앙 및 종교에 대한 존중. 이거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우남 이승만이 그랬잖아요. 공산당은 왜 안 되는가?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데서. 종교를 없애면 도덕이 무너진다예요. 고백할게요. 저는 이제 기독교 성향인데 어떤 교회도 잘 못 가요. 왜냐하면 저 같은 놈이 교회 가면은 분란이 일어나요. 저는 뭐 우리 댓글에서 죄를 회개하시고 진화론 믿지 마시고 하지만 저는 진화론, 다른 말로 과학 용어로는 고인류학, 이거 굉장히 잘 들여다보고 있어요. 지금 백신도 다 같은 원리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부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저는 그거 잘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말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성향 자체는 감히 건방지게 말하면 굉장히 친기독교적인데 교회라는 그 가르침의 틀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 교회가 됐던 혹은 제대로 된 대승 화엄이 됐던 간에 신앙과 종교에 대해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성경 쓰인 그 말씀 그대로 따르려고 그러고 그 불경에 쓰인 좋은 불경에 쓰인 그 말씀 그대로 따르려고 이런 사람들을 전 극도로 존중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저같이 난잡하지 않거든. 저같이 싸납지 않거든. 논리적인 생각 반짝반짝 해갖고 그거 좀 이해하고 그거 좀 그 말로 이렇게 주절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인간의 어떤 인생이라는 그 큰 덩어리에서 보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껍데기에 붙은 무슨 티끌 같은 그런 차이점에 불과해요. 그래 사람이 온유하다. 그다음에 남을 깊게 이해할 수 있다. 남과 공감할 능력이 있다. 사람이 인내심이 크다. 사람이 어떤 깊은 마음의 심지를 갖고 있다. 저는 그런 거는 죽었다 깨나도 못 배워요. 저는 짜증 쌓이고 막 이런 폭발하는 사람이고요. 거의 뭐 히스테리 발작도 일으키고 이런 타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많아. 거의 대부분 그래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저 사람들의 정신 구조는 나랑 다르고 저 사람들의 그 마음의 구조는 나랑 조금 작동 방식이 다른데 어떤 이론적인 거, 논리적인 거를 좀 떠난 영역으로 가면 저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숭고하고 훨씬 더 고차원적인 존재들이다라고 저는 인정을 한다고요. 그런 게 저는 신앙과 종교에 대한 존중이라고 봐요. 그거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안 그러면 세상 다 망가져요. 인간 다 개돼지 되는 겁니다. 그다음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 시장 이런 것들이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예요. 이게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 각 개개의 나라가 이 핵심 가치를 강화해 나가고 이런 나라들이 네트워크를 이루는 세계 시스템, 이게 가치주권 애국보수, 가치주권 파퓰리즘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인 거예요. 애국관이고 국가관인 거예요. 여기는 당연히 그 핵심 가치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CCP, PLA,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 그거 따시켜야지. 걔들 좀 바깥에서 찬 데서 좀 살으라 그래. 그러고 정신 좀 차리면은 자기들이 무릎 꿇고 들어오면서 좀 안을 많이 고쳐서 들어와야지. 이게 당당한 질서 아니냐 이거지. 이게 가치주권 애국보수예요. 가치주권 파퓰리즘이라고. 이 둘이 싸운 거고 이 둘의 구도를 만들어내고 중국에 대해서 대항하는 구도를 만들어내고 중국을 무릎 꿇리려는 구도를 정확히 말하면 중국을 무릎 꿇리는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시스템에 수갑을 채우고 정신병자한테 입히는 스트레이트 재킷 압박복을 입혀서 딱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게 트럼프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죠. 공감하는 거고. 자, 근데 우리 참 그렇잖아요. 뭐 조중동 국민의힘 지도부 다 보면 이거는 친중 글로벌리스트 오른쪽 하수인이고 문재인 586 보면 저거는 그 평양과 그 베이징의 컨비네이션을 떠받들고 있는 것 같고 친중 글로벌리스트 왼쪽 하수인이고 마음 붙일 데가 없잖아요. 마음 붙일 데 없어. 오케이 그럼 우리끼리 마음 붙여야 된다 이거예요. 방법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식인들 유튜브를 할 수 있거나 글을 쓸 수 있거나 리서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담론을 만들고 내러티브를 만들고
탐구를 하고 이런 걸로 해서 뭔가 하나하나 주춧돌을 놓고 또 우리 그냥 민초들 그 좀 이런 분들은 선거구에서 모여가지고 민초 조직의 씨앗을 만들고 이러고 한 발 한 발 가는 수밖에 없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선거구별 이 그 자유시민 조직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지역 자원봉사 활동가 신청을 받습니다. 문자 010-6368-9901 많이 문자해 주십시오. 이제 때가 오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트럼프가 져도 우리는 박터지게 싸워야 되고 트럼프가 이기면 급변 사태 속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뭉쳐야 되고 어차피 뭉쳐야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